문을 통과할 때는 뒷사람을 위해 꼭 잡아주고, 재채기는 꼭 입을 가리고 하는 등의 에티켓은 세계 어느 곳이든 공통이죠. 하지만 나라마다 문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나라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매너의 기준은 모두 다른데요. 외국인들이 친절하고 배려 깊은 한국에서의 삶을 오래 경험하다 보면 한국의 문화와 매너에 익숙해져 그 행동이 변화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국으로 돌아가 한국에 있었을 때의 행동을 하게 되면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오랜만에 귀국을 했다는 러시아 유학생의 사연입니다. 그녀는 러시아로 돌아간 후 가족의 모습에서 어색함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변화된 자신의 모습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많이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유학을 하던 중 고향인 러시아로 막 돌아왔습니다. 저를 본 가족들은 저의 변신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알게 된 후에는 제가 더 놀랐습니다. 저의 마음은 아직도 한국에 머물고 있으며 저의 행동은 이미 한국인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에 정이 들었었나 봅니다. 저는 한국의 대학에서 1년간 유학을 했습니다. 어릴 때가 아니면 유학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배우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는 할머니의 조언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할머니는 연세가 많으셨지만 휴대폰 사용법을 하나하나 배워가셨고, 시간은 걸렸지만 지금은 제대로 통화도 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저도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한다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고, 평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굳이 해외로 가서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며 해외 유학을 반대하셨습니다. 오히려 저를 응원해준 사람은 언니였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갈 나라로 한국을 추천해 주기도 했습니다. 언니는 한국 드라마와 K-POP를 좋아했는데 원래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도 즐겨봤습니다. 고맙게도 언니는 저를 대신해 한국을 추천하며 부모님을 설득시켜 주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좋고 안전한 나라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나라로 유학을 갈까도 생각해봤지만 그래도 안전한 나라로 가는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다양한 음식이 있어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부모님도 한국에 대해 알아보시다니 한국이라면 괜찮을 것 같다며 유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언니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울 정도로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다. 한국에는 24시간 편의점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24시간 동안 영업을 합니다. 게다가 점포 수도 많이 있어서 길을 걷다 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는 다양한 상품들이 구비되어 있어서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간편하게 밥 대신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나 도시락도 있고 달콤한 빵이나 과자도 팔고 있습니다. 편의점 안에는 전자레인지와 뜨거운 물이 준비되어 있어서 컵라면과 도시락을 즉석에서 만들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편의점에서는 마치 우체국처럼 택배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애완동물의 먹이까지 팔고 있었는데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팔고 있는 구멍가게 같았습니다. 갖고 싶은 물건이 거의 다 구비되어 있었죠. 그 대신 직원들은 영어를 못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영어를 잘하지 않았고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편의점 외에도 24시간 동안 영업하는 장소가 많습니다. 그만큼 한밤중에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친구와 여행을 갔을 때 찜질방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호텔을 예약하고 갔는데 호텔에 도착해서 확인해보니 예약일이 도착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호텔은 예약이 꽉 찬 상태였고 다른 호텔을 잡자니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날은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발견한 곳이 찜질방이었습니다. 24시간 동안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사우나인 줄 알았는데 음료수와 과자도 사 먹을 수 있고 컴퓨터와 헬스기구도 사용할 수 있는 신기한 장소였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사우나가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만
한국의 찜질방만큼 다양한 편의시설이 합쳐진 사우나는 전혀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호텔 예약을 실수해서 길거리에서 잘 뻔했는데 오히려 좋은 경험을 하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찰도 저에게는 감동이었습니다. 한 번은 대학교 친구 때문에 경찰을 마주할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신호위반을 해서 딱지를 끊겼습니다. 빨간불이었는데 멈추지 않은 것이죠. 친구에게 물어보니 벌금을 내는 것 외에도 벌점 제도가 있어서 점수가 깎이는 것 같았습니다. 점수가 많이 깎이면 나중에는 면허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벌금의 금액이나 벌점은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규칙대로 신호위반한 차를 찾고 정해진 대로 벌금과 벌점을 부여합니다. 러시아의 경찰들은 비슷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못 본 걸로 해줄 테니까 자신에게 현금을 달라고 흥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친구에게 했더니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웃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친구에게 했더니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웃었습니다. 어느덧 한국 생활에 익숙해진 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고 대학교 친구들도 모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시간제 취업에 대한 허가를 받았고 학과 사무실로부터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았습니다. 소개받은 곳은 개인이 운영하는 할인마트였는데 한국어가 유창하지 못한 저에게 반복해서 설명해줄 정도로 사장님이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고객 응대 및 상품 취급에 대해서는 엄격한 면도 있었습니다. 중간에는 쉬는 시간도 있어서 다른 아르바이트생들과도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밖에 대화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하는 게 어려웠지만 한 달쯤 지나자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임금을 받는 날이 한 달에 한 번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임금을 한 달에 2번 지급합니다. 제가 더 놀란 것은 월급 액수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러시아의 평균 월급은 5만 루블 정도인데 한국 원화로는 77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월급은 60만 원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일한 것도 아니고 주말에 이틀만 일을 했습니다. 상상 이상의 금액에 깜짝 놀랐지만 매달 이 월급을 받을 수 있다면 부모님의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장님의 엄격한 지도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한 것은 물론이고 대학교 공부도 놀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쉴 틈이 없어서 방학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생활 패턴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쉬는 날에는 외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방학이 되었을 때는 친구들과 여행도 갔습니다. 한국의 바다는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도 훨씬 멋지고 신비로운 분위기가 있습니다. 러시아에 있을 때는 바다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바다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아름다운 바다를 마음껏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곧 귀국할 때가 되었을 때 사장님은 저를 위해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사장님과 마트 직원들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쯤에는 저의 한국어가 많이 늘어서 귀국하기가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가족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해서 러시아로 돌아왔습니다. 월급이 많았기 때문에 꽤 좋은 선물로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추운 날씨를 생각해서 패딩이나 따뜻한 니트를 샀습니다. 1년 만에 만나는 가족이 모두 건강해 보여서 안심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저를 대하는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저를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부모님이 거실에서 무언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모두 어떻게 된 거지? 그때 언니가 왠지 걱정스러운 듯이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한국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괜찮은 거야? 부모님께 이야기를 들었어. 병원에 가보지 않을래? 병원에 가면 틀림없이 금방 좋아질 거야. 뜬금없이 병원에 가자는 언니의 말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병원에 가는 건 문제가 아니었지만 대체 왜 가족들이 저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려는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귀국한 지 며칠이 지났는데 그동안 가족들의 태도가 이상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이유를 알게 된 건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한국에서 돌아온 이후로 항상 싱글벙글 웃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러시아인들은 한국인처럼 웃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친구들을 만나면서 어느새 미소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마트에서도 웃는 얼굴로 손님들을 대하지 않으면 사장님께 혼쭐이 났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슈퍼에서는 쇼핑을 해도 점원이 미소를 짓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손님으로 온다면 웃을 수는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에게 점원들이 미소를 지어줄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귀국 전에 아르바이트 월급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금액을 받을 정도로 힘들게 일하다 보니 그 스트레스로 제가 이상해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설마 그런 이유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모두들 저의 변화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해서 저는 가족들에게 한국에서의 생활과 아르바이트하는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트의 사장님은 엄격하기는 했지만 저에게 너무 잘해주셨고 한국 생활은 아주 안전했다는 것과 그래서 편안하게 지내다 왔고 그냥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을 정도로 한국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에 부모님과 할머니 그리고 언니까지 모두 안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은 한국에 호감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언니는 한술 더 떠서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러자 부모님과 할머니까지 한국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특히 언니가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언젠가는 한국으로 가족여행을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은 한국의 마트에서 근무하면서 자연스럽게 웃는 얼굴로 표정이 변화한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는 손님을 대함에 있어서 친절한 태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서비스 센터나 은행처럼 고객을 자주 상대하는 직군에서는 직원들에게 주기적으로 고객 만족을 위한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의 친절과 불친절을 평가하는 제보 시스템을 도입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 온 외국인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친절한 점원들의 태도에 감동하고는 하는데요. 아무리 경치가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더라도 접객이 별로인 장소에 가게 된다면 그 여행은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이 언젠가는 한국으로 가족여행을 올 것 같은데요. 온 가족이 한국에 온다면 친절한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인공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공유도 감사합니다.